이스라엘이 이란 최대 가스전에 폭격을 가하고 이란이 주변국 에너지 시설을 반격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휘발유 가격도 전쟁 이전보다 1달러 가까이 올랐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테러 공포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의 육군기지 상공에서 정체가 확인되지 않은 드론들이 포착됐고 캐나다 몬트리올 공항도 한때 폐쇄됐습니다. 국무부는 해외 공관의 보안 태세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뉴욕 경찰관들이 시장 관저 인근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 용의자를 제압하는 긴박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용의자가 불이 붙은 폭발물을 던지기도 했지만 돌발되면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입국 비자를 받기 위해 15,000달러의 비자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 국가 수가 50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비자 보증금 제도 시행 후 97%가 정해진 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유령 회사를 세워 연방 정부의 긴급 재난 지원금을 불법 수령한 한인이 당국에 적발돼 기소됐습니다. 지원금 수백만 달러를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잇따라 가스전 공격을 주고받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무모하게 카타르에 공격을 가하면 미국은 사우스 파라스 가스전 전체를 폭파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루스소셜에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벌어진 사태에 대한 분노로 이란의 주요 가스 시설인 사우스 파라스 가스전을 무차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전체 시설 중 비교적 작은 부분만 공격을 받았다며 미국은 이 공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으며 카타르는 이 공격과 어떠한 관련도 없었고 공격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스라엘은 이란이 무모하게도 아무런 잘못도 없는 카타르를 공격하지 않는 한 이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우스 파라스 가스전에 대한 추가 공격을 감행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저는 이란의 미래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 때문에 이러한 수준의 폭력과 파괴를 용납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카타르의 LNG 시설이 다시 공격받는다면 주저없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이스라엘이 세계 최대 해상 가스전 가운데 하나인 사우스 파르스를 미사일로 폭격하고 이란이 세계 최대 LNG 수출 공장에 있는 카타르 라스라판에 보복 공격을 가하자 나왔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공방으로 브렌트유가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서는 등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최대 가스전에 폭격을 가하고 이란이 주변국 에너지 시설에 반격을 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휘발유 가격도 전쟁 이전보다 1달러 가까이 올랐습니다. 국제 유가 기준인 브렌트유의 5월 인도분 선물 종가는 어제 배럴당 107달러 38센트로 전장 대비 3.8% 올랐습니다.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96달러 32센트로 전장 대비 0.1% 상승했습니다. 브렌트유는 종가 산출 이후 동부시간 오후 4시 48분께 배럴당 111달러대로 오르며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브렌트유가 장중 배럴당 110달러대로 올라선 것은 지난 9일 이후 9일 만입니다. WTI 선물도 장중 한때 배럴당 100달러 5센트까지 고점을 높이며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시리은행은 브렌트유 가격이 며칠 내 배럴당 12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4월까지 하루 1,100만에서 1,600만 배럴의 공급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에너지 시설에 광범위한 공격이 발생하고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간 폐쇄될 경우엔 브렌트유 가격이 올 2분기와 3분기에 평균 130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한편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시중 주유소에서 판매되고 있는 휘발유의 가격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 전국 평균 가격은 3달러 88센트를 기록했으며 뉴욕 평균 가격은 3달러 73센트, 뉴저지는 3달러 79센트로 급등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평균 가격은 5달러 16센트입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테러에 대한 공포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의 육군기지 상공에서 정체가 확인되지 않은 드론들이 포착돼 대책회의가 열렸고 캐나다 몬트리올 공항도 한때 폐쇄됐습니다. 국무부는 해외 공간에 보안 태세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워싱턴 DC 소재 포트레슬리 제2 맥레어 기지 상공에서 최근 복수의 드론이 포착됐고 이에 따라 보안 조치가 강화되고 백악관에서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한때 루비오 장관과 헤그세스 장관의 거주지를 옮기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실행되진 않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드론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정부 관계자들이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군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지난달 28일 이란을 공격한 이래 잠재적 위협을 더욱 면밀히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미국 요인들을 상대로 보복이나 정보 수집을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루비오 장관과 헤그세스 장관의 숙소가 맥네어 기지에 있다는 사실은 작년 10월 복수의 매체들에 의해 공개돼 널리 알려진 정보입니다. 연방의회 의사당과 백악관과도 가까운 이 기지에는 미국 국방대학교와 일부 고위 장성들의 숙소가 있습니다. 캐나다 몬트리올 트리도 국제공항에서도 의심스러운 물체가 발견돼 항공편 운항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캐나다 방송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 30분께 몬트리올 공항에 착륙한 항공기에서 수상한 물체가 발견돼 활주로 2개 중 하나가 폐쇄됐습니다. 연방항공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일부 미국 공항에서 몬트리올 공항으로 향하는 항공편에 운항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조치는 오후 4시 45분께 운항 지연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초기 공지에 폭탄물 위협을 운항 중단의 이유로 언급했으나 캐나다 경찰 측은 폭발물 위협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경찰은 현재 사건을 조사 중입니다. 한편 미국 공관에 대한 공격이 잇따르면서 국무부는 전 세계 모든 공관에 비상행동위원회를 소집하고 보안 태세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동 지역 공관엔 이미 이러한 보안 경계령이 내려졌지만 이란 전쟁을 이유로 당국이 전 세계 모든 공관에 보안 점검을 명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뉴욕 경찰관들이 시장 관저 인근에서 발생했던 폭탄 테러 용의자를 제압하는 긴박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용의자가 불이 붙은 폭발물을 던졌지만 불발되면서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지난 7일 뉴욕시장 관저에 폭탄 테러를 시도한 18세 용의자 에미르 발타르를 체포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영상에는 누군가가 저게 뭐야라고 반복해서 외치다가 폭탄이라고 반복해서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경찰관들이 바리케이드 안팎을 살피다가 갑자기 용의자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한 경찰관이 용의자 발라트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모습이 보이고 이후 더 많은 경찰관들이 합류해 제압하고 군중을 통제하는 등 별다른 충돌 없이 체포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현장 사진에는 발라트가 불붙은 심지에 연기가 나는 물건을 던지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 경찰은 나중에 그 장치에 TFTP 폭발물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그 물체는 저절로 꺼져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발라트는 경찰관들 근처에 두 번째 물건을 던지고 도망치려 했지만 제압당해 체포됐습니다. 발라트와 공범으로 알려진 19세 이브라임 카유미는 외국 테러 조직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려 한 혐의와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한 혐의 등 연방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현재 보석 없이 구금돼 있습니다. 미국 입국 비자를 받기 위해 15,000달러의 비자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 국가 수가 50개국으로 늘었습니다. 비자 보증금 제도 시행 후 97%가 정해진 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무부는 어제 미국 입국을 위한 비즈니스 관광 비자를 신청할 때 15,000달러의 보증금을 내야 하는 국가가 50개국으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2일부터 비자 보증금 제도를 새롭게 적용받는 나라는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조지아, 몽골 등 12개국입니다. 쿠바와 베네수엘라, 방글라데시, 알제리,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등 38개국은 이미 비자 보증금 제도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 국민은 미국 내 비즈니스 또는 관광을 위한 B1, B2 비자를 발급받기 전에 15,000달러의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며 체류 기간 등 발급된 비자 조건을 준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무부는 비자 보증금 제도는 비자 체류 기간을 초과해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비자 소지자의 숫자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제도를 적용받아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약 1,000명이고 이 중 97%가 정해진 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했습니다. 한편 최근 미국으로 입국하다가 입국 불허자로 분류된 건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시라큐스 대학교 사법정보센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미국에 도착해 입국 불허 판정을 받은 사람은 총 25,539명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2월 입국 불허 대상자는 약 11,900명이었는데 지난해 8월께엔 13,000명, 지난해 11월엔 15,000명 등으로 입국 불허 판정을 받은 사람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입국 불허 판정을 받은 사람들 중엔 인도 국적자가 가장 많았으며 멕시코와 중국, 캐나다, 브라질 출신이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 1월 기준 한국인 국적자 중 입국 불허 판정을 받은 이들은 총 321명으로 집계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다카 프로그램 갱신 처리가 크게 적체되면서 제때 갱신을 하지 못한 다카 수혜자들이 이민 당국에 체포되는 일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의원들이 국토안보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답변은 없는 상태입니다. 딕 더빈 등 민주당 소속 연방 상원 의원 39명은 지난 17일 국토안보부에 서한을 보내 다카 갱신 처리 적체가 지속되면서 갱신 신청을 한 다카 수혜자 가운데 이민세관 단속국에 의해 체포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단지 갱신 처리가 계류 중이란 이유만으로 다카 수혜자가 이민 단속의 표적이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에서 6월 다카 갱신 신청 계류 건수는 2만 7천여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DHS에 갱신 신청이 계류 중인 수혜자 중 구금 또는 추방된 이들이 정확히 몇 명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USCIS 측은 다카 수혜자가 무조건 추방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라며 USCIS는 미국 국민 보호를 위해 모든 외국인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하고 있고 이로 인해 처리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월 DHS가 연방 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9월 28일까지 다카 수혜자 270명이 체포됐고 174명이 추방됐습니다. 해당 자료에서 체포된 이들 가운데 형사사건 유죄 판결 130명, 형사 기소 계류 120명, 이민법 위반 14명이라고 보고했지만 개인별 구체적인 혐의를 언급하거나 입증할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유령 회사를 세워 연방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불법 수령한 한인이 당국에 적발돼 기소됐습니다. 지원금 수백만 달러를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연방검찰 센트럴 캘리포니아 지청은 어제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34세 한인 최모 씨가 200만 달러 이상의 코로나19 비즈니스 지원금을 허위 회사 명의로 편취하고 이를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일본에서 출발한 비행기로 17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연방 당국에 체포됐으며 4건의 금융기관 관련 전자사기와 1건의 거래형 돈세탁 혐의 등 총 5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방검찰의 기소장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프리미어 리퍼블릭이란 가상의 기업을 내세워 PPP 대출과 경제적 피해 재난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최 씨는 2019년 개인 세금 보고서를 허위로 조작하고 가짜 은행 명세서를 제출해 이 회사가 2019년 총수익 1,180만 달러, 순이익 960만 달러를 올렸다고 기재했습니다. 또한 브루스란 가상의 부동산 회사를 통해 재난대출을 신청하며 직원 10명, 2019년 매출 4억 7,500만 달러 등 사실과 다른 정보를 기재했습니다. 이로 인해 신청을 받은 금융기관이 최 씨에게 199만 5천 달러를 지급했고 연방재무부도 재난대출 선지급금 10,000달러를 제공했습니다. 최 씨는 이후 이 금액을 크라켄 암호화폐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검찰은 법원 발부 영장에 따라 비트코인 40여 개와 기타 암호화폐를 압수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정규 5집 아리랑 발표를 앞두고 뉴욕 상공에서 화려한 드론쇼를 선보였습니다. 어제 오후 뉴욕 브루클린 브릿지 상공에는 방탄소년단의 컴백을 기념하는 드론쇼가 약 15분간 진행됐습니다. 드론은 BTS, 아리랑 로고, 신보의 캠페인 문구인 당신의 러브송은 무엇입니까? 7멤버를 상징하는 숫자 7 등을 시시각각 구현해 팬과 현지 시민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BTS는 20일 3년 9개월 만에 완전체 앨범인 5집 아리랑을 발표하고 21일 오후 8시 광화문 광장에서 무료 복귀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을 개최합니다. 멤버들은 이후 미국으로 와 23일 뉴욕에서 스포티파이 바이 BTS 스윙사이드 행사에 참석해 신곡 무대를 선보입니다. 또 25에서 26일 MBC 인기 프로그램 지미 펠런 쇼에 출연합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준이 어제 기준금리를 3.50에서 3.75%로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이날 종료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찬성 11표, 반대 1표로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9월, 10월, 12월에 0.25%포인트씩 세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올해 들어 지난 1월에 이어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중동 상황의 전개가 미국 경제에 갖는 영향이 불확실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올해 말 기준 금리의 중간값을 3.4%로 예측함으로써 지난해 12월 전망대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올해 안에 기준 금리를 한 차례 내릴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연방의회 청문회에서 데이비드 스타이너 우정국장은 현재 78센트인 1종 우편 요금을 90에서 95센트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불과 몇 년 사이 연속적인 요금 인상으로 체감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우정국은 재정 악화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약 9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고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1년 내 현금이 바닥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우정국장은 가격 인상, 비용 절감, 판매 확대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며 추가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정국이 요금 인상에만 의존하기보다 운영 구조 개선과 서비스 혁신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17일 경찰의 바디캠 영상을 30일 내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을 강제 규정으로 공식화하고 NYPD의 시행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행정 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던 바디캠 영상 공개 조항을 강제 규정으로 격상시켜 의무화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경찰이 시민에게 총격을 가했거나 시위 진압이나 용의자 체포 과정 등에서 경찰이 상대에게 중상을 입힌 경우 경찰의 바디캠 영상은 사건 발생 30일 이내에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하지만 편집본 등 일부 영상 공개가 아닌 원본 전체 영상 공개가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의회 합동경제위원회가 발표한 연방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뉴저지와 뉴욕 등 12개 주에서 전기요금이 전년 대비 10% 이상 올랐습니다. 특히 뉴저지는 16.9%의 인상률을 기록해 전체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뉴저지주의 가구당 연평균 전기요금은 2024년 1,540달러에서 지난해엔 1,800달러로 260달러 상승했습니다. 뉴욕주는 11.4% 올라 8번째로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가구당 연평균 요금은 지난 2024년 1,670달러에서 지난해엔 1,860달러로 190달러 상승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거의 모든 주가 전년 대비 전기요금이 올라 가구당 연평균 약 110달러를 더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은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52도, 섭씨 11도, 밤 최저 기온 42도, 섭씨 6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일요일은 구름이 많아지면서 하루 종일 흐린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